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고3 정시지원전략 설명회가 이제 그 고3 수험생 마지막 설명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가 일주일하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이제 서서히 수능 분위기가 이제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 2차와 정시 서울대 논술 남아있는 일부 준비와 이제 모두는 정시 지원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난이도 상승에 따른 결과 성적만큼 잘 나온 경우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잘 분석, 유불리 조합을 해서 최적 조합을 해서 가장 좋은 이제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결과에 대한 활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 수험생 학부모님들 여러 연구 분석을 하셨지만은 방향이 완전히 서지 못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박한 설명회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들으시면은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수험생 학부모님들 그 배치 참고표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배치 참고표는 800점으로 통일한 그런 아웃라인 비교 자료입니다. 대학 전형 방법이 각각 다르고 또 총점도 900점, 850점, 뭐 500점, 600점, 700점 등 각각 다른데 이거는 800점으로 통일해서 대학 간 대략적인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그 자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정말 실질적인 활용 방법을 알고 스스로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차원에서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비교 평가 방법, 거기에 대한 사례, 그리고 대학 특징과 예년의 합격선을 기준해서 올해의 난이도를 감안한 예상 합격선, 그리고 또 합격 실지 사례를 또 비교. 여기에 따른 안정, 적정, 소신 지원 전략 방법 등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료집은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참고 활용할 자료이고 강연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강연 자료가 있고 강연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강연 자료하고 강연 참고 자료는 강연 자료에 대한 참고. 그래서 그동안은 제공을 안 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공을 직접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화면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되 좀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또 한 가지는 어제부터 그러니까 11월 25일 어제부터 해서 매주 목요일 날 4회를 저희가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의 교육 섹션 맛있는 공부 플러스에 4회를 정시 지원 전략을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과 설명 내용과 11월 25일부터 4회 발행되는 정시 지원 전략 내용과 그리고 자료집을 함께 보시면은 방향이 완전히 서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지원 전략 구도 위에 상단에 있는 페이지는 자료집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료집 페이지,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번호가 나온 경우는 참고 자료 번호고, 그래서 정시 지원 전략 구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란 겁니다. 정시 지원 전략 구도 흐름도. 그래서 가채점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원점수로 되어 있는데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으로 12월 8일 날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아예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으로 표준점수 100분위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는 없어지고 12월 8일 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공개가 된다. 이걸 아예 가지고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 비교를 설명을 드리는데 반영 방법, 반영 비율들이 다 포함된
그런 이제 유불리 비교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우선 선발, 일반 선발, 그리고 수능 있고 부분적으로 학생부가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서울대 논술 일부 의학계를 면접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3개 내지 5개 지역으로 압축, 다시 2개로 압축해서 최종 가군 이제 하나의 대학식을 확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정, 적정, 소신, 방법 해서 지원 전략에 활용하는 내용들 2011 대입 특징과 합격점, 평균 커트라인, 출제 경향 난이도를 포함해서 지원 전략에 활용을 하고 모집 인원 수시에서 이번에 정시로 2월이 좀 더 많이 되죠. 경쟁률, 수준별 지원 경향, 점수대별 지원 경향, 선호도, 수준별 점수대별 선호도 흐름, 추가 합격 현황, 그리고 뭐 군별 가군, 다군 특징이 있죠. 또 학과 특징, 분할 모집 특징이 있다는 거, 또 접수 마감 일자별로 지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또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걸 종합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부터 해서 조선일보 교육 섹션. 그러면은 조선일보를 구독을 하시는데 맛있는 공부 플러스가 배부가 안 된다.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전국의 주요 지역은 배부가 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신청을 하게 되면 배부가 될 겁니다. 조선일보를 안 보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면 되는 경우고 해서 연계해서 꼭 보시도록 하시고 먼저 이번에 특징. 자, 아시다시피 이거는 수험생이 증가가 됐다는 거, 정시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됐는데 서울대는 적게 43명 정도, 연대는 많게 667명 정도, 고대는 329명 정도에서 감소가 됐다는 거, 연대가 가장 많이 감소가 됐다는 거, 수험생이 증가가 되면서 감소가 됐다. 경쟁률이 더 올라간다. 실자 교육과정 마지막 입시 이러면은 아시다시피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일단은 합격을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경우죠. 합격. 특히 인문계 아시죠? 수리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안정지원 쪽으로 흐를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앞으로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난이도 아시다시피 수능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런데 EBS 출제 반영이 돼서 쉽게 출제하는 예상을 했지만은 영향이 떨어졌다. 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했던 학생들, 그리고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경우.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에 있어서 약간 떨어진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율이 좀 더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작년에 최상위권, 작년 기준 1등급 남학생이 57.8%, 여학생이 42.2%에서 남학생이 더 1등급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은 남학생 선호학과를 여학생들은 조금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재수생 강세 해서 전체 작년에 19.1% 중에서 최상위가 35.2% 그러니까 2,326명이 일단은 최상위권이었다. 재수생 강세. 올해도 이어진다. 그럼 재수생은 또 여기서 소신 지원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지원을 한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여기에 대한 또 활용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과목이 축소가 됐다.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 반영 비율이.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영 비율. 해서 연대, 성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30% 높게 반영을 한다. 전반적으로 원수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학부별, 학과별 대표적인 경우가 연대하고 중앙대, 나머지는 학과, 학부, 통합, 학과, 학부 해서 혼합형 쓰고 있다. 분할 모집 대학이 또 증가가 됐다. 경희대, 시립대. 분할 모집은 가군, 나군이다 그러면은 가군보다 나군이 높고 또 다군이 더 높고 이때 자료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유망학과. 항상 이거는 경쟁률이 항상 그대로 상승 이어진다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상위권에 해당이 안 되지만 참고적으로 자연계 수리나 과탐 선택자가 증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나 과탐 쪽은 좀 이제 밑에 쪽은 피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지요. 이 경우에서 플러스해서 대비하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사항 수능 과채점 결과 분석에서 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그래서 참고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자 표준점수 최고점 1, 2, 3등급 구분 점수가 나와 있는데 자
난이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고3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은 자세히 하지 않고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만점자들, 표현점수 최고점끼리 언어 영역 비교. 작년에는 134였는데 올해는 138로 4 정도 플러스가 된다. 1등급 그대로고 2등급 플러스 1, 3등급 이하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해서 전체 플러스에서 작년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어 마찬가지 플러스 1 만점점 1등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해서 1등급부터는 떨어진다는 경우, 떨어졌다는 경우. 그래서 자기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가. 만약에 언어하고 외국어 두 개 보면은 최상위권은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만점 쪽. 만점 쪽 최고점. 그 다음에 수리 가는 13점 플러스 1. 이쪽부터서는 마이너스 1. 여기서는 또 거의 똑같고.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점수대별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점수대별 흐름을. 그 다음에 수리나 플러스 5, 플러스 3 그대로고 이제부터 마이너스 2. 해서 내용이 추가됐다는 경우는 나눠드린 자료에 조금 더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서 수준별 표현점수 변화 인문계 자연계에서 계산을 해놨는데 100분위로 395점 이상은 5에서 7점 정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탐구까지 해서 5에서 7점 정도 상승, 390에서 395까지는 4에서 5점 정도 상승, 작년 대비 올해 395에서 390까지는 2에서 3점. 그 다음에 375에서 385부터는 변화가 없고 이하부터는 1~2점씩 떨어진다는 경우죠. 자기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연계 395 이상 10에서 12점 상승. 왜? 수리가 때문에. 그리고 385에서 395는 5에서 8점 상승. 375에서 385 1에서 2점 정도 플러스. 그 다음에 365에서 375 약간 다릅니다. 이쪽 구간이. 변화가 없고 355, 365 이하부터서는 1, 2점. 그 밑으로부터는 2, 3점씩 떨어진다. 해서 자기가 어느 구간에 속해 있나 봐서 이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쭉 예상 합격선을 정해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스스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서 서서히 좁혀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고 탐구 과목. 그러면 이제 자 언수의 탐구 과목 최고점 변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 변화. 자 여기서 보면은 2009, 2012 있고 2011 있는데 가장 높은 점. 자 정치 87, 법사 73, 경제지리 73 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학 2가 가장 높았고 물리 2, 그 다음에 물리 2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운 게